배당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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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게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비상한 나라들이 유로 국가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다 비슷한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선진국이라 칩시다. 선진국으로 치지만은 어떻게 보면 GDP 규모에서도 우리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관료들의 생각, 국민을 바라보는 생각, 관료라고 하면 너무 뭐 타겟을 정했지만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 이게 틀린 거예요. 예산 규모는 비슷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삼성 정책하고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뭐 프랑스 1대학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지방 대학들도 있지만 프랑스에는 고등교육이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가 거의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도 사학재단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관료들은 어떻게 사냐? 정말 컴팩트하게. 정말 우리나라 관료들 관용차 있죠. 뭐 어디 가도 다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유로존이라든가 뭐 특히 영국 같은 영국은 더 그렇죠. 어떤 그 관료들이 국민들을 대하고 어떤 그 시장을 보는 자세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비슷한 국가에서 한쪽 나라는 국민들이 돈에 없어 허덕이면서 거의 뭐 코로나 직전까지 몰아놓고 다른 나라들은 좀 뭐 물론 뭐 그 나라도 문제가 있겠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예산 전용을 전혀 뭐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너무 방만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지. 지금 첫 번째는 미국, 일본, 뭐 유로 다 지금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유노멀적인 상황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유노멀이 뭐냐 하면 노멀이 어떤 그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고 유노멀은 새로운 형태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유노멀 시대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학 지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통하지 않았단 말이라. 이 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각 나라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로존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코로나가 왔을 때 트럼프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개인들한테 지원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지원금이 프랑스도 그렇고 유로존도 다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몰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스몰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로 치면 소상공인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만 팩스로 보내면 바로 입금을 시켜줬단 말이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서 이 역할을 정부에서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할에서 뭘 요구를 했냐? 코로나 상황으로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한테 자격을 요구했어요. 자격. 어떤 자격? 코로나 대출, 그것도 대출로 나간 거예요. 대출로. 돈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대출로 나간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로존은 어떻게 했냐? 일단 살려놓고 본다. 돈을 준다. 스몰 비즈니스한테 돈을 입금시켰고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매출로 잡아서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이게 자본시장의 ABCD예요. 우리나라 관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ABCD 순차적으로 원론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2020년 초반 중반에 코로나로 난리 났을 때 줄을 세웠다고. 소상공인들을 번호표 뽑아가지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뭘 했냐? 자기들 아는 금융기관, 아는 금융사주들의 회사채만 매입했다고. 회사채만 매입하니까 이 회사채를 떨어버리는 기업들은 니나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러면 시장에 저작거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했냐? 거리로 내몰았다고. 항상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항상 우리나라 관료 사회들은 국민들한테 전가를 시켰단 말이라. 이거는 천벌을 받아야 돼. 천벌을. 그 추운 겨울날 코로나로 부담스럽잖아. 각 대도시의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관에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그 2천만원, 3천만원 대출 받겠다고 가서 그거 다 해주는 거 아니라고. 10명 가면 8명 해주고 2명은 안 된다고. 신용을 왜 봅니까? 신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를 유지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자금을 투입하면 그 다음 해에 공무원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업장들이 폐업을 안 하도록 유지하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게 그게 공무원들의 할 일이에요. 관료들이 할 일이에요. 포괄적으로 어떤 그 고압적으로 자영업자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이 신용보존재단이나 신용기금 역할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기관들이나 정부들이 자영업자를 포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누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영업 제한을 하고 있잖아. 이건 총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 사유재산에 정부가 엄격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사안이란 말이라. 미국도 그랬죠. 일본도 그랬죠. 평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이상 줬을 거예요. 이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돈을. 살든 못 살든 간에 줬다. 우리나라 어디 줬냔 말이야. 이거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특수목적 법인이 우리나라 항공원에서도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지만은 아주 악의적으로 운영만 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2천만원, 3천만원 대출을 나갔잖아. 이건 특수목적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 6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A라는 자영업자가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를 가장 빨리 올리네. 가장 먼저 올려버리네. 그러면 A라는 자영업자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관념을 갖고 있겠습니까? 일을 간다고, 일을.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허경영 정부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이나 관료들도 국민이죠. 국민이지만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오기 전, 5년 전까지는 이게 물론 공무원들도 관념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기. 국가의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인데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정부와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로들도 물론 문제점도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들 정부는 컴팩트하게 국민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 흔적이라도 있지.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적용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시행했는데 이게 강도가 좀 차이가 있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했어.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풀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유동성을 풀었으면 갖는 목적이 있고 갖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도 소비가 일어나고 어떤 그 경제 행위가 일어났죠. 하긴 어떤 선순환적으로 돈을 풍긴 풀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게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좀 소상공인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 봐서는 정말 다시 한번 국가가 뭔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 배당받자 배당받자
가짜 먹고 살게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